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대웅주인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29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다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 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S&P 500, 나스닥 다 한 0.1% 또는 0.4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0.9% 정도 하락을 보였고요. 또 섹터별로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어제도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업재, 필수 소비재, 소재, 유틸리티 좀 강세를 보였고, 좀 약세를 보이는 업종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한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IT 쪽이나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 이런 섹터들이 어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약간 느낌이 이제 금융 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는 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시 에너지 섹터랑 이런 부분이 올라온 거 보니까 유가도 올랐나요, 그러면? 유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한 0.5% 정도 올랐는데요. 배럴당 73.2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천연가스는 어제 한 2.8% 정도 또 하락을 빠졌네요? 했습니다. 네, 2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러시아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더라고요. 유가도 빠졌고 천연가스도 빠지면서 러시아의 재정이 상당히 이제 올해 내년에 가면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고 보니까 페드가 저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 게 결국은 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거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금리는 소폭 좀 올랐나요? 네, 어제 10년물이 한 4bp 정도 오르면서 3.57, 2년물은 8bp 오르면서 4.08%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리는 좀 올랐고요. 시장은 좀 빠졌고, 빅테크 쪽도 어제 좀 일제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구글, 뭐 테슬라, 넷플릭스 다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대체로 한 1.4% 정도씩 하락을 했고요. 메타 플랫폼즈도 한 1.1%,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한 0.4%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의미 있는 하락 같아 보이지는 않고, 예. 그죠? 예. 약간씩 조정을 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 보시면 상위 3개 종목이 다 필수 소비재 쪽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산업재, 자유소비재 쪽에 닫은 레스토랑, 그리고 금융 이쪽에서 이렇게 한 6개 종목 정도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종목은 허쉬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우리가 한번 네. 공부했던 종목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리오프닝이 어제 또 좋았네요, 보니까. 네, 어제 저희가 최혜로 상무님께서 CCL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네. 엊그제는 거의 한 5% 정도 하락을 하기도 했다가 어제 시장에서는 한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델타항공도 한 1.1%, 라스베가스 샌즈 한 0.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에어비앤비는 1%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또 어제 금융주 쪽도 약간 혼조세였던 것 같은데 JP모건은 0.3% 상승을 보였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마이너스 1.3%, 그리고 웰스파고 마이너스 0.8%, 그리고 블랙락 마이너스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도 잠깐 보시면은 포드만 한 0.7% 정도 올랐는데 루시드가 또 7% 넘게 하락을 했고요. 리비안 같은 스타트업 전기차도 마이너스 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루시드는 또 아래에서 특징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시드도 많이 빠졌고 리비안도 연초 이후로 30%나 빠져 있네요.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연초 이후로 지금 54% 올라온 거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이런 약간의 금리 인상에 의한 약간의 그런 겨울을 지나면 계속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고 하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지는 것 같고 테슬라는 오히려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럼 위에서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랑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숫자들부터 보시면은 케이스실러 이 주택가격지수가 YOY로 2.5% 증가를 했지만 지난달이 4.6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 주택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4.2가 나왔는데 지난달이 103.4였습니다. 그래서 네. 소비자 신뢰 지수도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택가격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은 이 사진 1번인데요. 주택가격 지수 MOM과 YOY 추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선이 YOY인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다. 고점 찍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 2번은 이제 지역별로 어디가 YOY 기준으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냐. 네. 보면은 가장 우측부터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20개 대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시애틀, 샌디에고, 포틀랜드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 웨스트 코스트, 예. 이스트 코스트 이러는데 이 웨스트 코스트 서해안 쪽에 있는 도시들이 다 하락을 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진 3번 아래를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맨 위에 샌프란시스코가 YY로 한 마이너스 7.64%, MOM으로도 한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또 시애틀도 YY로 마이너스 5.1%, 샌디에고 마이너스 1.4%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표에 되게 좋은 데이터가 제일 오른쪽에 있네요. 퍼센트 from post covid peak이라고 돼 있어요. 네, 코로나 오. 피크 이후로부터의 하락률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코로나 이후로 마이너스 17.1% 주택 가격이 하락을 했다. 와. 그리고 또 시애틀도 마이너스 16.3% 이렇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많이 빠진 거네요. 네. 그리고 아래에 빨간색 박스 쳐놓은 게 이 컴포짓 20인데 그냥 20개 대도시 이렇게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가격 지수 이게 1월 달이기 때문에 또 2월, 3월 달 수치가 나중에 발표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럼 이후에 조금 더 빠지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게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해주는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요. 네. 이 추이는 사진 4번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록색 선은 이제 현재에 대한 상황 지수인데 105.1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이번에 발표된 게 104.2,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약간 올라왔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은 향후 6개월 정도 뒤에 기대 지수인데 이 빨간색 선은 위로 약간 그 화살표가 보이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73으로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왔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 서베이를 통해서 이런 지수들을 같이 발표를 해주는데 예. 서베이 결과가 사진 5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소비자 신뢰 지수 6개월 이후에 대한 전망인데 여기서 보시면 over the next 6 months 라고 해서 어떤 곳에 돈을 더 많이 사용할 계획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왼쪽에 파란색 이 숫자들을 봐주시면 되는데 호텔, 모텔 그리고 뭐 퍼스널 트래블에 파란색에 24.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more than this month, 이번 달보다도 호텔이나 모텔 이런 숙박시설이나 여행에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한 24% 정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헬스케어 이쪽에 23.6%, 그리고 하우스홀드 메인터넌스 뭐 이사하거나 뭐 리페어하거나 이런 쪽으로도 한 23% 등등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뭐 가장 많이 쓰겠다는 게 이제 호텔, 모텔, 그리고 그게 이제 퍼스널 트래블, 네, 개인적인 여행으로 비즈니스 트래블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또 가장 우측에는 이번 달보단 덜 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보다 덜 쓰겠다라고 한 부분인데요. 예, 뭐 요거는 숫자가 맨 아래가 36.6, 뭐 갬블링이나 로터리 쪽에서 돈을 좀 덜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뭐 이렇게 수치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란색이 많을수록 높을수록 이제 네, 더 많이 많이 쓰겠다는 쓰겠다. 거고, 네. 주황색이 less than this만 쓰니까 또 이번 달보다는 좀 적게 쓸 거다, 네. 이런 부분이네요. 그래서 뭐 호텔, 모텔 이런 게 다 서비스 업쪽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헬스케어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연준에서 좀 우려하는 게 서비스 물가가 좀 안 잡히는 게 문제인 거고, 고용이나 이쪽에서도 서비스 쪽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결과에서 보시면 사진 6번 우측인데요.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6.3으로 나왔는데 빨갛게 화살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약간 다시 올라왔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물가가 약간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그림 4번에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추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컨센보다는 높게 나왔다, 그죠? 네. 100일 정도 예상하다가 104.2가 나왔는데 지금 보여주신 이 차트에서 빨간색이 expectation이다, 네, 그죠? 기대 지수입니다. 기대 지수인데, 야, 73이나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빨간색하고 지금 파란색 요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고 있는데 2022년에 요 3Q 정도에 2Q에서 3Q 넘어갈 때 바닥치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은행 사태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또 밀렸다가 여기서 이제 심리가 이제 확 계속 더 꺾이느냐 아니면 반등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컨센보다는 조금 더 올라왔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상원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좀 살펴보시면 대형 은행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래야 좀 이런 쿠션을 가질 수 있다. 조금 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산이 1,000억 달러가 넘는 은행에 대해서 자본 유동성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SVB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영 부실의 이 교과서적인 케이스이다. 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예. 최상문이 이게 2,500억 달러였는데 그죠? 예. 그 감독하는 기준을 더 낮추겠다. 예. 그런 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FDIC 이쪽에서는 5월 1일부터 예금 보호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 25만 달러 한도인 보험 상한선을 조정하는 안을 내놓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쪽에서도 1,000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은행에 대해서는 증권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본 요건에 대해서 특별한 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네.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중에 그 말씀드렸던 상한선 뭐 조정하는 안 내놓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런 것들 조금 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아래에서 특징 종목 몇 가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알리바바인데요. 제가 주가 상승률을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어제 거의 한 10% 가까이 네, 한 14% 정도 올랐더라고요.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14.3%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14.3% 올랐는데 알리바바 그 ADR 주식이 시가총액이 한 389조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마윈 CEO가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다가 중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귀국을 해서 알리바바의 사업부를 6개로 분할을 한다고 하고요. 이후에 각 사업 그룹별로 IPO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을 시킬 거고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거고 알리바바는 지주 회사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사업부로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전자상거래, 두 번째 클라우드, 세 번째 물류, 네 번째 미디어 앤 엔터, 다섯 번째는 이 타오바오, 티몰 뭐 온라인 쇼핑 쪽으로 한다라고 하고 여섯 번째는 뭐 지역 서비스 관련한 사업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테크 기업 지주사 전환은 뭐 흔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했었고요. 어제 주가 14% 넘게 올랐고 중국 ADR 주식들도 다 같이 약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중국의 그 빅테크나 이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네. 14% 상승이면 꽤 큰 상승이거든요. 예. 이번 주 금요일도 저희가 또 52주 신고가를 통한 캔슬림을 찾아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만약에 52주 신고가가 지금 거의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1년 이상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52주 신고가가 나 있으면 우리 왕정 차량 통해 가지고 한번 알리바바의 회생 가능성, 예, 주가 회생 가능성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애플입니다. BNPL, Buy Now Pay Later라고 하는 약간 신용카드 같은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개인이 한 $50에서 $100까지 사용 가능하다. 애플페이를 받는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온라인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 대금은 6주 동안 4번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어제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펌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도 이 BNPL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주가는 어제 7.34% 하락을 했습니다. 다 애플 거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플 이거는 아이폰을 들고 있으면 당장 내가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이게 미국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미국에서만? 네, 한국은 애플페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최근에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챗 GPT-4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또 GPT-5가 업그레이드 버전이 올해 4분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루머 정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그래서 이 챗 GPT-5가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뭐 후년 이렇게도 좀 루머가 있는 것 같고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4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소프트 서큐리티 코파일럿 이 보안 관련 챗봇 소프트웨어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만 매출이 한 20빌리언 정도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챗 GPT를 사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계속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또 전망이 된다라는 이슈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또 연말에 벌써 챗GPT-5가 나오면 다른 경쟁 업체들은 이 쫓아가기 바쁘겠네요. 네, 계속 이 GPT를 사용해서 소프트웨어 쪽에 붙여서 이렇게 새로운 뭐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MC가 어제 영화관 미국 1위 영화관 회사인데요. 어제 13.2% 올랐습니다. 원래 밈 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는 아마존이 인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루머들이 또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아마존 쪽에서는 뭐 소문이나 추측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AMC가 5빌리언 넘는 부채를 갖고 있어서 뭐 인수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뭐 영화 제작을 하거나 이렇게 뭐 직접 하려면 다른 회사를 인수하든지 자회사로 시네월드인가 뭐 이렇게 있어요? 갖고 있다라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하지 굳이 뭐 AMC를 인수하겠냐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 때문인지 AMC는 어제 1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노 코멘트 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이 가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루시드가 어제 7% 정도 7% 정도 하락을 했는데 루시드도 감원을 한다고 합니다. 약 한 18% 정도 감원을 해서 직원 수는 1,300명 정도 될 거고요. 24밀리언에서 30밀리언의 해고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게 올해 1분기에 이런 비용들이 반영이 될 거고 앞으로 3일 동안 잘릴 직원들한테 통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계속 해고 이슈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메타버스 사업부를 아예 철수한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 사업부에 약 한 5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50명을 다 해고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여름까지 약 한 7,000명 정도 감원이 계속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미국은 또 사람 자를 때는 알짤없이 그냥 그게 영어로 레드 슬립인가 최상무님 레드 슬립이요? 그럼 이 레드 빨간 옛날에는 사람 자를 때 빨간 봉투에다가 당신 파이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몸 밑에다가 이렇게 쑥
넣어준다라는 네. 뜬 것 같은데 아닌가? 레드 슬립 좀 헷갈리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네, 다음 또 특징 종목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인데요. 어제 옥시덴탈이 또한 4.3% 정도 올랐거든요. 또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추가로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23.5%가 되었습니다. 네. 23.5%. 네. 그냥 계속 뭐 나는 산다. 네.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나는 산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룰루레몬입니다. 어제 1% 가까이 올랐고 현재 시간 외에서도 한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계년도 22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를 했고요. EPS는 4.4달러로 컨센서스를 비트했습니다. 총 이익률이 55%, 영업이익률이 11.3%를 기록을 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은 YY로 27% 증가했고 재고 같은 경우 많이 늘었습니다. 1.45 빌리언인데 전년 대비해서도 50%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장 수가 655개로 32개 매장이 늘었고 그리고 또 이번 분기에는 140만 주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 외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가이던스를 좀 잘 준 것 같아요. 매출액이나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네. 또 연간 가이던스도 매출은 한 9.3 빌리언에서 9.4 빌리언 정도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9.1입니다. 그래서 컨센을 또 크게 상회하는 가이던스를 줬고 EPS 같은 경우도 11.5에서 11.7인데 컨센서스가 11.3입니다. 그래서 네, 가이던스를 되게 잘 주면서 시간 외에서도 또 오르고 있고 네. 또 새로운 성장을 위한 구독 서비스를 올해 뭐 하반기 정도에 출시를 하겠다. 디지털 피트니스 앱인데 뭐 룰루레몬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한 12% 정도 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남공주님이 이번 주 주간 수익률 저희가 하는 게임에 룰루레몬을 추천을 하면서 이번 실적 발표가 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매장에 실제로 가서 옷도 사보고 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지난 4Q 실적도 전부 컨센을 상회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제 가이던스가 최근에는 뭐 가이던스들이 다 이제 좀 낮춰서 얘기가 됐는데 이 가이던스가 또 컨센보다 더 높게 제시했던 거죠. 지난 한 1, 2주 전쯤에 나이키가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약간 슬로우했었거든요. 그렇죠. 재고도 많이 쌓이고 중국 쪽에서 매출이 YY로 또 크게 감소를 하면서 안 좋았었는데 반면에 룰루레몬 같은 회사는 또 미국 쪽에 매출이 많이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새롭게 또 붙어서 매출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그 운동복계의 명품으로 또 알려져 있어서 좀 더 나이키보다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운동복계의 명품 이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뭐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그죠? 시장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싸게 거래될 때 명품 기업을 바겐세일하는 가격에 사자 뭐 이런 컨셉이었는데 운동복에서는 룰루레몬이 명품이군요. 뭐 요가복의 샤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또 발표되는 중요한 지표 있습니까? 오늘 밤에는 잠정주택 판매 전월 대비 이렇게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은 뭐 크게 별게 없는데 금요일 날이 가장 중요하고요. 금요일 날에는 PC가 있습니다. 잠정주택 판매 컨센은 어떻습니까?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2.3%이고요. 지난달이 8.1%. 그래서 잠정주택 판매가 조금 줄을 것으로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이 8%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 2.3으로 마이너스로 확 떨어지나요? 그냥 2.3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8%에서 이가 마이너스 2.3으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아니 마이너스 2.3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마이너스 2.3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3인 거니까요. 아, 이거는 MOM이고요. 네, MOM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지표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어젯밤에 발표됐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는 네네. 우리 최일호 최일호 상무님하고 상무님. 네.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